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노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원의 역사 문화와 관련한 5꼭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첫 꼭지로 말씀드릴 것은 관동팔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사람이라면 관동팔경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학생들에게 관동팔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몇 개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름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시대에 8경, 8가지의 경치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조선시대에는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관동팔경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8개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관동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관동은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를 영남이라고 하고요. 충청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호서라고 합니다. 호서.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칭하는 명칭이 공식 명칭은 경상, 전라, 충청 이렇지만 별칭으로 호서, 영남, 호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뭐라고 칭했느냐? 바로 관동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동 하면은 우리가 영동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영동과 영서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나뉘고 관동이라고 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동팔경 그러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8가지의 경치를 말하는데 이게 공교롭게 다 동해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동팔경이 영동팔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동팔경은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8가지의 경치다. 자, 그러면 떠나볼까요? 자, 관동팔경의 제1경을 뭐라고 했느냐? 관동팔경의 제1경은 총석정이라고 합니다. 총석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총석정은 관동팔경에서도 제1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이게 안타깝게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데 통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강원도가 원래 26개의 고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분단이 되면서 우리가 못 가는데 그중에 북강원도에 가 있는 통천이라는 곳에 총석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팔각 또는 육각의 돌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리 시간에 주상절리라고 배웠는데 이곳에 수백여 개의 돌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정자를 세웠는데 바로 이 정자가 총석정입니다. 그러니까 돌기둥은 아니고 이 돌기둥을 관람하기 위해서 세운 정자가 총석정인데 여러분들이 이 관동팔경을 이해하시려면 꼭 외워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라시대의 경주로부터 강원도 동해안을 타고 와서 좋은 경치에서 먹고 놀고 즐겼던 그 신라의 화랑들, 그 사람들 이름이 술랑, 영랑, 안상랑, 남랑 이렇게 4명의 화랑이 총석정에서부터 경포에도 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관동팔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바로 그 총석정이죠. 그래서 이 총석정의 절벽과 바위가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이곳을 통천금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곳에서의 아침 해돋이 구경이 아주 절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통일이 되거나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한다면 다 같이 이 총석정을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려오죠. 통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요 제2경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고성의 청간정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고성군 해안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인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으로 127개의 주초석이 있는 누정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32호입니다. 설악산에서 발원한 청간천이 동해로 흘러드는 강하구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울창한 소나무의 숲, 절벽을 바라보는 동해의 풍경, 일출과 월출의 장엄한 이 광경은 관동팔경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경은 말이죠. 이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야양에
낙산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양양군 오봉산 기슭에 세워진 절인데요. 이 낙산이라는 곳은 강화도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 통천군의 금난굴과 함께 4대 관음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낙산사의 유래는 아시겠지만 바로 의상이라는 분이, 의상대사가 나당전쟁 중인 671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세운 것입니다. 이분이 귀국해서 관음보살이라는 분을 만나자. 그런데 관음이 어디 사느냐 봤더니 낙산 동쪽 바닷가 굴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관음보살을 친견 직접 보고 수정구슬 한 꾸러미와 여의주 하나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절을 지으니 당연히 이것은 낙산사가 됐고요. 지금도 의상대자가 정지하고 있었던 곳이 뭐라고 하죠? 의상대입니다. 의상대. 그렇게 있고 문화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안타깝게도 불이 한번 났었죠. 낙산사가 불이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특히 강원도는 산불에 걱정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사경은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네 번째 경치는 삼일포입니다. 삼일포는 말이죠, 북한의 고성에 있어요. 나중에 다른 꼭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강원도와 북강원도는 똑같이 강원도라는 명칭을 하는데 강원도에도 행정구역이 있고 북한에 있는 강원도에도 행정구역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철원군과 고성군입니다. 우리도 철원군이 있고 북한도 철원이 있어요. 우리도 고성군이 있고 북한도 고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고성에는 청간정이 있다면 북고성에는 바로 삼일포가 있는데, 삼일포는 간혹가다 우리나라 지금 한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갔다 왔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간첩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지하게 많은 학생들이 갔거든요. 저는 그때 참 못 갔는데 거기 가면 삼일포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삼일포를 봤죠. 참 귀한. 그래서 이 삼일포는 원래는 그 고성군에 있는 호수인데 수면이 맑고 기괴한 암석과 36개의 봉우리가 호수에 비치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호수 중에 제일 경색이 아름다운 호수다, 이렇게 꼽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작은 만이었는데 남강에서 날아온 모래가 쌓여서 호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호수 안에 소나무가 우거진 섬이 있는데 이게 와우도, 그리고 화랑들이 놀던 정자, 아까 그 화랑 있죠? 4명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4명의 사선정, 그리고 신선들이 춤을 추다간 무선대, 또 매향비가 있는 단서함 등 4개의 섬이 있습니다. 제 설명만 듣고도 아름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겸재 선생의 그림에 보면 있으니까 아마 참고 자료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 나가면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삼일포의 경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북한에서도 천연기념물 218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북한 공이 아주 자랑스러운, 지켜야 될.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 본격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삼일포를 직접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라면 다시 한번 금강산 관광이 된다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 같이 삼일포에 가서 경치도 보고, 거기가 또 불고기가 또 좋아요. 불고기도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제 5번째 경치는 뭘까요? 바로 경포지요. 경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강릉시 경포호수 북쪽 언덕에 있는 누정인데요. 정면 5칸, 측면 5칸의 팔짝지붕 형태로 48개의 기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화랑들이 왔다 간대요. 그래서 이 경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포대를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포 해수욕장에 가거나 그냥 그 근처에서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 수업을 이제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경포에 가셔서 경포대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경치가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걸 다시 짓고 홍수가 난 걸 또 다시 짓고 했는데, 율곡이이가 시를 짓기도 했고 숙종대왕이 시를 지어 내리는 등 널리 알려진 명소로 뭐라고 돼 있냐면 제1강산이라는 명패가 있어요. 제1강산.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하면 제1강산이라고 했겠습니까? 다음에 6번째는 죽서로가 있습니다. 죽서로는 어디 있죠? 네, 삼척이죠. 강원도 삼척 성내동 50천 인근에 있는 누정인데요. 이거는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벽 위에 자연 안반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로 다른 길이의 13개 기둥 위에 세워졌는데, 이 그랭이 기법이라고 있죠. 뭐냐면
이걸 강제로 깎지 않고 우둘투둘한 기둥 위에 바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훨씬 안정감도 있고 가서 보시면 그리고 규모가 관동팔경의 그 정자나 루보다 가장 넓은 데가 이 죽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서로의 특징은 다른 건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죽서로는 강에 있어요. 바다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서로는 죽서로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50천변 밑에서 죽서로를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가셔가지고 죽서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7경은 망향정, 이거는 경북 울진에 있고요. 제8경은 월송정인데 이거는 울진에서 더 내려가면 평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왜 관동팔경이냐? 지금 경상북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울진과 울진 밑에 평해라는 곳은 1962년 12월 31일까지는 강원도였어요. 그러다가 63년 1월 달로 이것이 경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간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행정구역은 경상북도로 갔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동팔경이라는 것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8개의 경치다. 7개는 바닷가에 있고 하나는 바다에서 떨어진 강에 있다. 바로 삼척 죽서로죠. 현재 8개의 경치 중에 2개는 북한에 가 있고 요건 그래도 강원도입니다. 북강원도, 강원도. 그리고 2개는 경상북도에 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평화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8개 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